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스위스 리그 팀 세르베트와 컨퍼런스 리그 예선 2차전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3-2-4-1 시스템을 통해 지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팔머와 마두에케의 시너지 효과가 꽤 좋은 모습이다. 잭슨의 오프 더 볼 움직임 역시 인상적인 상황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가 기대된다. 다만 수비 라인은 다소 불안하다. 백스리에서 쿠쿠렐라가 전진하는 상황 속에서 콜윌이 배후 공간을 전부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에 고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이어서 크리스탈 팰리스는 노리치 시티와 주중컵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에제와 마테타의 호흡은 확실히 위협적이다. 다만 카마다가 아직 팀의 템포에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안데르센이 팀을 떠나며 리아드와 게이, 리차즈의 수비 라인이 형성 중이다. 이번 시즌 호흡을 맞춰본 경기가 상당히 적은 만큼 첼시 공격진과 체급 차이에서 밀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첼시에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선 라인의 부재로 기민한 공격 전개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역시 매섭게 작동 중이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라인이 불안한 만큼 결국 첼시의 신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첼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뉴캐슬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캐슬은 노팅엄과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조엘링턴과 고든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이삭의 침투 역시 위협적인 만큼 토트넘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비 라인에는 비상 상황이 걸렸다. 팀 내 전문 센터백 4명 중 3명이 모두 낙마한 상황이다. 직전 경기에서 가동된 크라프트와 버니,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파상 공세를 견디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인다. 이어서 토트넘은 에버튼과 홈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메디슨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을 중심으로 손흥민과 클루셉스키에게 양질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히샬리송 역시 부상에서 복귀하며 뉴캐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더벤과 로메로의 수비 라인 배후 공간 관리 능력은 확실하다. 뉴캐슬의 역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트넘이 경기를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캐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은 토트넘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토트넘이 화력 대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토트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이덴하임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덴하임은 하켄과 컨퍼런스 리그 예선 2차전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바너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과 시엔자 브루인과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밀집 수비 형태가 꽤 견고한 모습이다. 마인카와 김번은 지난 시즌부터 호흡을 맞추며 탄탄함을 자랑 중이고 말로니와 쇼페너 역시 수비 라인과 사실상 함께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다. 충분히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우크스부르크는 브레멘과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들의 공격은 주로 속공으로 전개되는데 TH와 에센데가 시즌 초반부터 나쁘지 않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1선과 3선의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엔젤스가 셀틱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결국 마이어 혹은 렉스 베카이의 롱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이들 역시 수비 밸런스는 출중하다. 새롭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슐로터백과 하우레오는 탄탄한 제공권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한다. 하이덴하임의 단순한 공격 전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 보인다. 두 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신경 쓰며 신중하게 경기에 임할 것이다.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결국 서로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며 승점 한 점으로 만족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AS 모나코 대 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이번 경기 역시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미나미노와 엠볼로 발로건과 세기를 중심으로 한 공격 패턴을 통해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백업 자원인 일레니케나와 아킬루체의 활약 여부 역시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랑스를 상대로 하는 이번 경기는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랑스는 이번 경기 역시 3-5-2 포메이션을 통한 중원을 단단히 하는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며 사이드와 소토카, 풀지니와 차베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차도와 코스타의 백업 능력이 이번 경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가 랑스에 비해 비교적 공수 간격이 좁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역습 전개 시 원활하게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랑스의 수비진들이 미나미노와 엠볼로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교체 자원 역시도 모나코가 비교적 우월한 상황이다. AS 모나코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페예노르트 대 아약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예노르트는 이번 경기 역시 3-4-2-1 포메이션을 통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히메네스와 이바누셰츠, 파이샹과 밀란보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 득점 찬스를 생산해 내려 할 것이다. 백업 자원인 우에다와 마디로의 활약 여부 역시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아크봄과 베르구이스, 린덴과 부모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 페예노르트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나 백업 자원인 브로베이와 테일러의 활약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페예노르트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볼 소유 시간이 길수록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것이고 아약스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적으로 금방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체 전력 또한 페예노르트가 더 우월하게 구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페예노르트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대 와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셰필드는 반슬리와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해머와 오헤어, 무어를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선 자원들이 확실히 창의적인 패스를 할 줄 아는 만큼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비 라인의 견고함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이번 시즌 처음 호흡을 맞추는 수타와 트러스티는 배후 공간 관리에서 느린 발로 인해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이어서 와포드는 플리머스와 주중컵 대회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델레와 바시루의 전진 패스를 통해 차크베타제와 바요를 중심으로 상대의 배후 공간을 노릴 것이다. 이미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조합인 만큼 충분히 셰필드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 조직력 역시 상당히 견고하다. 후트의 이적에도 모리스와 시에랄타, 폴락의 백스리가 견고하게 작동 중인 모습이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와포드의 밀집 수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습으로 앞서가는 상황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선 자원들의 창의적인 패스 공급으로 패배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